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10월 달에 월봉 차트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10월 달에 상승 재료 없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면 더 빠르게 이 하락 사이클이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월봉 차트 기준으로 10월 달에 무조건 양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코스피가 월봉 차트에서 양전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조금 주식 투자 마을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달부터 7월, 8월 달은 뭐 셧다운 우려감이라든지 추가 금리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시장이 진짜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대폭락을 맞았지만 10월달,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빠르게 빠졌지만 이번 달 내에서 저번 달에 뺐던 이 하락 부분을 전부 다 채우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925pt까지 이번 달로 채워 넣을 거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00pt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지금 만약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물려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저희 고객님들도 10월 달부터는 다시금 평단까지는 좀 기대해 볼 법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어떻게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게, 오늘 12일 목요일 이제 9시 반이죠. 저녁 9시 30분쯤으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분보다는 좀 둔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둔화 소식과 더불어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마을 예측은 나스닥 다우가 오늘 또한도 급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살짝 살펴볼게요. 해외 증시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설마 제 방송 보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이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세는 무조건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라든지 코스피, 코스닥을 맨 먼저 방송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면은 개별 종목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잘 들어갔다 해도 무조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세선이 살아있는 한에서 개별 종목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오프닝 방송 때부터 추세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월달과 9월달 월봉 기준으로 8월, 9월은 이러한 추가금리 인상이라든지 국채금리에 대한 급상승으로 인해서 빠르게 빠졌지만, 이게 이제 이번 10월달에 다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000pt를 10월달에 다 채우고 12월달에는 이전 이 신고점을 다시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도 36,950pt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왜 갑자기 예상 시나리오가 좀 변경이 됐냐면은, 지금 FED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식 투자만 예측 나스닥 다우 급상승 나올 거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고금리라든지 이 고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를 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은, 이게 9월달 말쯤 한 10월달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출을 하는 분위기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고금리 우려감들의 이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계속해서 금리 올리겠다. 금리 올리니까 국채금리 상승하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서 유동성의 이탈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못 살아나고,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막 코인 시장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사이클이 유지가 됐는데, 더 이상 이 고금리라든지 고긴축을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상 시나리오를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두고 논쟁이 가열이 되고 있다.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혹은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한다라는 분위기들로 지금 현재 팽팽하고요. 메파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금리 동결 분위기에 제동, 높은 수익률, 인플레 축소 도움, 불구 인상 불필요, 확신 못해. 제퍼슨 부의장은 로건 총재 등은 금리 인상 필요성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워낙 매파로서 계속해서 작동을 했던 카시카리라든지 아니면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준 의장 중에서 매파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연준 의장들이 이러한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희망이에요. 이 FED라고 하는 연준의 성향은 합의체 성향이 강합니다. 합의체에 대한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12인들 기준으로 12인의 연준 의원들의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 때 이게 FOMC에서 결정을 할 때 합의체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웬만해선 12인들이 12명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을 할 때 정말 네노라고 하는 정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합의체에 이뤄서 찬성 투표, 반대 투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찬성을 던지고 반대 투표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대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 의원들이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연준이 원래 대부분은 합의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연준 의원들이 모였네. 근데 연준 의원 12명 중에서 11명 정도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던졌구나. 그럼 전 세계 사람들도 그러면 이 네노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저게 맞나 보구나라는 이렇게 이 하나의 프레임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데, 얘네들 12명이 모였는데 5명은 찬성을 날리고 6명은 반대 의견을 날렸다.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FOMC, 이 FED라고 하는 중앙은행 성격 자체가 합의체의 성향이 강한데, 얘네들끼리 다 모였는데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잖아.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올린다라는 것도 이거 나중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준 의장들의 계속해서 이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의견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는 장기 국채 수익률 급등은 최근 차입 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국채 수익률이 금리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반면에 연준 인사 일부는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전날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지금 1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연준 의장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의 의견들을 모였죠.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고금리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중에서도 분분하게 엇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시 돌아와서 이 합의체의 성향이 강하던 12인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인데, 이게 이제 분분해졌고, 이제 이 추가금리에 대한
대한 이 신비성이 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우려감으로 인해서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은 80%로 높게 점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지수가 둔화가 되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무리 제가 백날 쳤나 이거를 계속해서 떠들어도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진짜 돈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연준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 해요. 셧다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되게 되면은 트레이더,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요번 10월 달이라든지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11월 달도 지금 점쳐볼 때면은 11월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 랠리 힘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12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하냐 마냐인데 이마저도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시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더 높게 점쳐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ED에 대한 분위기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의 연준 인사들 연이은 통화 완화적 발언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합의체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이 이렇게 분분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12월, 그러니까 연말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다우지수가 35,000피트까지 전부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한대. 그러면은 12월 달까지 이거 신고점을 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월 달, 11월, 12월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바꿔야 돼요. FED 연준 의장들의 분위기들이 서서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갈 길은 멀죠. 2023년도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요렇게 뺐어요. 요렇게. 진짜 요렇게 빼서, 원래 우리가 거의 한 미국가 같은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지금 32,000pt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마저도 회복을 못하는 거는 이탈량이 많겠죠.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외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낮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한 이 정도 회복을 했어요. 이 정도 바닥에서부터 작년도 바닥 찍고 이 정도 회복했어요.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주춤해서 다시 2200bt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나리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연준 분위기들 괜찮고 완화되어 있는 분위기들이 지속이 된다면 2600pt 회복하고 우리도 한 2800pt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2800pt까지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8만에서 9만 전자까지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2800pt까지 좀 노려보면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좀 숨통이 좀 트이는 장세가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비구이 위안 이 비구이 위안 관련해가지고 헝다그룹과 비구이 위안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 우려감, 경기 침체 부분에서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언론사에서 주잡 떨고 있을 때 저는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딴 건 오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산의 위기가 지금 벗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한 가지예요.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만 펼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나 최소 1조 위안의 추가 국채를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 위안 헝다그룹이 2개월 전의 방송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부양 정책을 끌고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중국 내 GDP의 40%를
규모를 지금 현재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쉽게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분명히 경기 부양 정책을 시진핑인가 갖고 올 거고, 경기 부양 정책을 들고 오면 이 빠르게 헝다급이라든지 비구 이안의 우려감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왜 자꾸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냐면, 그동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들이 지금 자욱히 깔려 있는 가운데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을 끌고 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경기에 대한 영착륙이 정말 가능해지고, 경기가 다시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장기 때 침체 국면에서 회복기를 접어드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갖고 이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소리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을 끌고 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도 하루 만에 안정세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진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번져나가지 않으면 딱 그 가자지구에서 국한돼서 끝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전쟁, 신중동, 뭐 지금 언론사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소신있게 발언을 하면 뭐 전쟁에서 뭐 좋다 나쁘다 사실상 이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신있게 발언을 하면, 요번에 솔직히 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건, 너무 이스라엘이 구구 유대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을 너무 계속해서 그 한 가자지구에다 몰아넣고 너무 이 강압을 시킨 게 문제였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신있게 발언을 하면, 예전에 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예전에 유대인들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제 생각에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개토 지역에 거주했을 때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그 개토 지역에 딱 전부 다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관리하면서 막 침 뱉고 발로 까고 막 이거를 엄청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경험한 거를 똑같이 팔레스타인한테 경험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전에 그렇게 한 지역에서, 한 그 아주 작은 진짜 소쿠리 같은 지역에서 독일인들이 막 몰아넣고 그렇게 학대를 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과 영토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영토 차지하면서 이 팔레스타인들은 점점 지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위축시켜버리고 그 가자지구에서 전부 다 몰아넣은 다음에 그거를 외압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옥죄니까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팔레스타인들이 뭐 아이들 납치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이거는 반인륜적이죠. 쓰레기 같은 짓이고 병신 같은 짓인 건 맞지만, 이 전쟁이 터져나온 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외압 때문에 인해서 터져나온 건 사실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뭐 팔레스타인들이 공격을 했고, 뭐 요번에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로서 뭐 100리탄 쏘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지금 막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막 점진적으로 더 번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시리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란에서부터 뭐 미국, 영국 애들이 붙는다? 누굴 위해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하고 이게 정말 껴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유발시켜서 유가 급등시키고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 이거를 전쟁 유발시켜서 또 유가 급등시켜서 인플레이션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뭐 고물가 상태를 만들겠다? 저는 셈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셈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뭐 말로는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 시리아, 뭐 이 사우디에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민들을 우둔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려스럽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팔레스타인들을 너무 몰아냈어요. 몰아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으면 똑같이 아픔을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게토라는 독일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집 하나도 장만하지 못하는 정말 그지 같은 불악촌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더라면,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지구에서 계속 몰아붙인 다음에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또 군인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강압시키는 그딴 짓거리는 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중동에 대한 이런 전쟁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멍청하지 않은 한 끼어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제일 또 중요한 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까지 다가오지만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은 CPI 소비자 물가 8월보다 다소 둔화될 것. 그래서 급등 나온다. 정리.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다우, 나스닥 급등. 11월 추가 금리 동결로 인해서 다우, 나스닥 급등, 랠리 지속될 거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FED가 지금 현재 분분하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상 금리 인상 어려워. 그래서 상승 랠리 지속될 것.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연말쯤 돼서 조금 이제 좀 숨통 트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다 지나갔나? 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다 지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좀 풀릴 수 있겠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달에 잘 풀리면은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웃으면서 연말 조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박차를 가해서 수익률 좀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알려주지 않아요. 뭐를 알려주지 않냐면은 이 상승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주식 매수하세요. 주식 빨리 사세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냥,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고 계속 급등한 나오면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나. 이거 한 번씩 나오고. 계속 또 치솟고, 계속 삼성전자가 8만전자 찍고, 9만전자 찍고, 10만전자 찍었더라 이러면은, 그때서, 와, 주식시장 불장이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은 올라타면은 여러분들이 늦어요. 상승이다 인지할 땐 늦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0월 달부터 상승에 대한 분위기들 가닥 잡으면 연말까지 이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8만 5천까지 연말까지 한번 보고 가봅시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요, 아니면은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또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부터 분위기 예상 시나리오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연말을 좀 잘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 다우라든지 나스닥 급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